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세 번째로 장모가 된 45세의 은숙입니다. 저는 평소 집에서 조용하고 고독한 삶을 즐기며 지냈어요. 혼자 사는데 익숙해서 잠을 자는 것도 별다른 걱정 없이 편안했죠. 그런데 며칠 전 제 딸 지은이와 사위 민재가 갑작스럽게 저희 집으로 이사 왔어요. 그 순간부터 제 평온했던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문득 제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지? 나이 때문인가? 아니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한참 동안 그러니까 그거요. 여러분도 아는 그거. 웃음, 오랜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남편과 함께 뜨겁게 밤을 보냈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따분한 일상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한밤중이 다 되어가자 한숨을 푹 쉬며 이제 그만 생각하고 자야지라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딸과 사위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제 안에서 무언가를 깨웠어요. 호기심이 불쑥 솟아오르더니 단조로운 일상을 깨뜨릴 듯한 충동이 생겼죠. 귀를 기울이자 옆방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어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랑의 바람처럼 제 마음이 요동쳤어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이불을 젖히고 침대에서 일어나 그 미지의 세계로 한 발짝 내디뎠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벽 너머로 은밀한 열정의 속삭임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맨발로 복도를 걸어갔어요. 마치 금지된 것에 끌리는 자석처럼 발걸음은 저를 딸의 방으로 이끌었죠. 집안은 점점 더워지는 듯했지만 그건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제 안에서 타오르는 호기심의 열기였어요.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입안엔 침이 고여서 자꾸만 삼켰어요. 마치 물을 마시듯이요. 드디어 딸과 사위의 방문 앞에 도착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맥박이 빨라졌죠. 저는 문에 귀를 대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척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여보, 좀 살살해. 엄마가 옆방에 있는데 우리 소리 들을지도 몰라. 그러자 민재가 대답했어요. 괜찮아, 자기야. 장모님도 이런 거 잘 아시잖아. 그래도 우리가 엄마 집에 와 있는데 이렇게 소란스럽게 굴 순 없지? 존중해야 해. 그러니까 내가 술 좀 마셨다고 잔소리하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냥 인간적인 본능에 이끌린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나쁜 엄마라고 비난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 저는 그냥 인간이었어요. 급히 뒤로 물러나려던 찰나 실수로 복도에 놓인 곰인형 장난감을 밟아버렸어요. 그 장난감은 밟으면 소리가 나는 거였죠. 안녕, 안녕. 사랑해, 사랑해 라는 소리가 조용한 밤을 뚫고 울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망했다 라고 생각했죠.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조용히 닫고 문 뒤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누군가 방에서 나와 곰인형을 집어 올렸는지 다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 안녕.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지만 아직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제 행동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은 길고도 길었고 아침이 되어도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어요. 햇살이 새날을 알렸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지난밤의 기억으로 뛰고 있었어요. 방에서 나오기가 두려웠어요. 마치 문 밖으로 한 발짝만 내디디면 제 잘못이 드러날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제가 만든 이 망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혹시 그들이 저를 들었을까? 제가 그들을 엿들은 걸 눈치챘을까? 그때 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죠. 엄마, 저예요. 지은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병원 예약 있는 거 기억하시죠? 곧 나가야 해서요. 아, 맞다. 미안, 깜빡했네. 사위는? 민재는 어제 좀 과음해서 정신없어요. 집에 있을 거예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지은이는 따뜻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엄마. 나중에 봬요. 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딸이 나가고 나니 복잡한 생각이 저를 휘감았어요. 자기의 행동이 제 양심을 무겁게 짓눌렀죠. 혹시 딸이나 사위가 제 부주의한 호기심을 알아챘을까? 부끄러움과 동시에 이상한 끌림이 저를 괴롭혔어요. 결국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거기엔 민재가 커피잔을 들고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살짝 놀란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장모님.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고마워.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커피를 준비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더니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장모님이 저희 방 근처에 계셨던 것 같아요.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으시죠? 순간 당황했어요. 솔직히 털어놓을까, 모른 척할까? 그의 직설적인 말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아니, 아무것도 안 들었어. 지은이가 병원 간다고 말 안 했으면 나 아직도 자고 있었을걸. 민재는 긴장을 풀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 오해 없으시면 다행이에요, 장모님. 그냥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제 얼굴은 이미 붉어졌고 숨길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을까? 그런데 민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커피를 저으며 뭔데?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눈은 아직 술 기운이 남아있는 듯했고 희미하게 술 냄새가 났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가신 후로 얼마나 자주 아시죠? 그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그런 건 너랑 얘기할 주제가 아니야? 아직 술이 덜 깼나 보구나.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화내지 마세요. 어젯밤에 장모님이 저희 방 앞에서 귀어뜯고 계셨잖아요. 사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정말 꼼짝할 틈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재는 젊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IT 회사에서 근무하며 회사 헬스장도 이용하는 터라 몸도 잘 가꾸고 있었죠. 대답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었어요. 엄마, 나왔어요. 길이 막혀서 병원 예약을 못 갔어요. 시위 때문에 차가 못 지나가더라고요. 민재는 부엌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지은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어요. 나 좀 피곤해서 쉴게요.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계 초침 소리마저 멈춘 듯했죠. 지은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딸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그들의 관계를 깨고 싶지도 않았어요. 결국 민재와 먼저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술이 깬 상태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민재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사과했어요. 장모님, 어제 제가 실수했어요. 술김에 주책 없었네요. 미안해요. 저는 괜찮아. 하지만 너희는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 지은이를 잘 챙겨라고 말했어요. 그를 내쫓은 건 단순히 그의 행동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 자신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제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했듯이 다음번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결국 지은이는 민재와 헤어졌어요. 민재가 술에 빠져 지은이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지은이는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고 가끔 민재를 도우라고 격려해요. 그는 점점 더 술에 의존하며 망가지고 있죠. 누구나 어두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결혼한 부부는 따로 사는 게 최선이에요. 부모든 형제든 누구든 간의 위험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친구, 은숙이 드리는 따뜻한 포옹과 함께 다음에 또 만나요.